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7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내면서 마트에서는 할인 스티커 붙은 도시락만 고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떻게 연봉보다 비싼 차를 굴리는 건지 그 안에 숨겨진 무서운 구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신차 할부금 평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월 80만 원입니다. 이건 소형차나 경차 포함한 전체 평균이에요. 대형 SUV나 수입차로 가면 100만 원은 기본이고 120만 원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월급은요? 같은 기간 동안 고작 20-30% 올랐을 뿐입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차들을 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할부 기간을 늘린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할부가 3년, 길어야 4년이었어요. 지금은 7년, 8년이 기본이고 심지어 10년 할부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6천만 원짜리 차를 4년에 갚으면 월 150만 원인데 8년으로 늘리면 월 90만 원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당장 내야 할 돈만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함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할부 기간이 늘어나면 총 이자도 함께 늘어나요. 같은 6천만 원짜리 차인데 4년 할부로 사면 총 7,200만 원 정도를 내고 8년 할부로 사면 8,600만 원을 냅니다. 1,40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차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신차는 출고 직후부터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데 5년쯤 지나면 새 차 가격의 30에서 40%밖에 안 남아요. 8년 할부 중인 사람은 5년 차가 됐을 때 차 가격보다 남은 빚이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깡통 상태라고 부릅니다. 차를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차가 싫어지거나 새 차가 갖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기존 차에 남은 빚을 새 차 할부에 얹어버립니다. 7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사는데 기존 차 빚 1,500만 원이 남아있으면 8,500만 원을 다시 8년 할부로 끊는 거죠. 이러면 평생 자동차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딜러들은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깡통 상태에 빠진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탈출하려면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토해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 함정에 안 빠졌겠죠.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월 납입금만 강조하고 총 비용은 잘 안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는 어떨까요? 0% 금리라고 크게 써놓은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짜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이자 조건이 붙으면 차량 가격 할인이 사라집니다. 이자를 안 내는 대신 차를 비싸게 사는 구조예요. 현금 할인이나 프로모션 할인을 포기하고 대신 이자를 면제받는 건데 계산해보면 결국 비슷하거나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무이자 조건은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정작 무이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아이러니가 있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차 할부금만 내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7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옵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1,600원 기준으로 출퇴근만 해도 월 4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정기 점검, 타이어 교체, 소모품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300만 원은 기본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한 번 갈면 80만 원에서 120만 원. 변속기에 문제가 생기면 500만 원도 우습게 깨지거든요. 실제로 숫자를 한번 더 해봅시다. 5,500만 원짜리 차를 7년 할부 6% 금리로 산다고 가정할게요. 월 할부금 80만 원, 7년이면 총 6,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월 25만 원으로 7년이면 2,100만 원, 기름값 월 35만 원으로 7년이면 2,940만 원, 정비와 수리비 7년간 1,500만 원 정도로 잡으면요.
총합이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7년 뒤 그 차의 가치는요, 잘해야 1,500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을 써서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르게 썼으면 어땠을까요? 월 80만 원을 7년 동안 연 8% 수익률 펀드에 넣었다고 치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입니다. 차 대신 투자를 선택한 사람은 자산이 불어나고 차를 선택한 사람은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거죠. 같은 금액인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까요? 자동차 회사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심리조작 때문입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세뇌시켜 왔거든요. 광고를 보세요. 자동차 광고에서 진짜 자동차 성능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신 험준한 산을 오르고 캠핑장에서 여유를 즐기고 멋진 남자가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만 나오죠.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겁니다. 이런 마케팅에 노출되다 보면 차가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차를 모는 건 성공의 증거고 싼 차를 모는 건 실패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월 100만 원짜리 할부금을 내면서도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라고 합리화하게 되죠. 커피에 월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사람들이 차에 월 100만 원을 쓰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월세가 싼 동네로 이사하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여행은 꿈도 못 꾸면서 차 할부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뛰는데 그 배달을 7천만 원짜리 자동차로 합니다. 차를 굴리기 위해 차로 돈을 버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서 차 수리비를 내거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인 가정을 보면 성인 수보다 차가 더 많아요. 아빠 차, 엄마 차, 성인 자녀 차까지 세대가 굴러가는 집이 흔합니다. 세대 할부금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건 웬만한 집 월세보다 비싼 금액이에요. 가족 전체가 자동차 금융회사의 하청업체처럼 살아가는 셈이죠. 이런 사람들은 빚 관리의 달인이 됩니다. 어떤 카드로 어떤 날짜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줄줄 외우고 이번 달도 버텼다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죠. 문제는 이게 진짜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뛰고만 있는 거예요. 빚이 줄지 않고 자산은 늘지 않고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당장 이번 달 결제만 신경 쓰느라 큰 그림을 못 보는 겁니다. 자동차 할부의 진짜 비극은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깡통 상태에서 탈출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매달 할부금 내느라 현금이 없거든요. 악순환의 고리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딜러들은 이 고리 안에서 평생 고객을 확보하고 금융사는 이자 수익을 챙기고 정작 운전자만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고속도로에서 번쩍이는 신형 자동차를 보면 이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 사람 진짜 부자일까? 아니면 라면 먹으면서 저 차 끌고 다니는 걸까? 통계적으로 후자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비싼 차가 성공의 상징이라는 건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성공을 해서 비싼 차를 사는 것과 성공한 척을 하기 위해 비싼 차를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그 선택이 7년에서 10년 동안 당신의 재정을 옥죄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 납입금이 감당할 만해 보여도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 차에 굴려지는 인생. 그게 정말 원하는 삶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